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또 다른 변수가 아주 크게 터졌습니다. 그동안 장밋빛 전망을 내놓던 소리들이 일제히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완전히 또 하나의 분기점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건데, 이러니까 너무 단기적인 상황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전체적인 궤적,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제대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 연준이 그동안 금리 인하와는 반대되는 얘기들을 꺼내 왔었는데, 이 정도면 정말 금리 인상을 본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국면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바로 미국 노동부가 신규 일자리 지표를 발표를 했는데, 완전히 뚜껑을 열리게 할 수 있는 대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일자리 부분에서 대폭적인 증가 추세, 시장 예상치를 완전히 넘어버리는 수준으로 나왔다는 얘기인데, 당초 다우존스가 집계한 19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이 될 거라고 내다봤었는데, 웬걸 뚜껑을 열어보니까 27만 개로 거의 폭발 수준의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죠. 당초 이렇게 일자리 부분이 줄어들게 되면 미국 경기가 둔화되는 조짐을 보여서 경기 침체로 가는 국면으로 전환, 당연히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이게 완전히 엎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일자리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건 바로 미국의 경기가 여전히 아주 센 강도로 가고 있다는 건데, 이거 주체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만큼 미국 경제가 화랑이라는 얘기. 물론 미국 내 재정 적자 부분이 무시 못하는 밑빠진 독에 해당하는 부분은 있지만, 당장 금리와 연관된 부분에 있어서 미국 일자리 증가 추세는 연준이 금리 인상이라는 반대 궤적으로 움직이는데 아주 중요한 경기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게 결정적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이번에 27만 개의 일자리가 쏟아진 건 직전 12개월 평균치 23만 개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라서 정말 새벽에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하는 수치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의 금리 지표는 지금 어디엔가 걸려 있는 것들이 워낙 쥐레처럼 깔려 있어서 좀처럼 이걸 해체하지 못하고 그냥 전혀 예상치 못하는 부분에서 터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데, 업종별로는 의료 부분이 많이 늘었고요. 정부 부분, 또 여가 접객 등 서비스 업종의 증가세가 전체 신규 일자리 지표를 견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미국 국채가 10년물을 비롯해서 다른 장단기 국채들이 다시 금리 시동을 걸기 시작을 했고, 국채 금리가 내려간다는 소식이 이번 주에 잠깐 있었는데, 이렇게 미국 경기 지표가 좋게 나오니까 당연히 국채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통화 정책에 가장 민감하다고 할 수 있는 2년물은 거의 4.9% 가까이 치솟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국채는 좀비 같습니다. 그냥 죽은 것 같이 시들시들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강하게 치고 나오는 반발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국채금리 반발력이 계속해서 긴축적인 양상을 길게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이 원인 제공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고, 최근에 ECB,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는 바람에 시장이 완전히 봄이 오는 것 아닌가라는 낙관론에 빠지기도 했지만, 이거 우리나라 금리하고는 질적인 차이가 있죠. 유럽은 4.5%에서 4.25%로 내린 건데,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5% 수준, 거의 금리를 내렸어도 우리하고는 1% 가까이 여전히 차이가 난다고 봐야 합니다. 그 정도로 유럽 중앙은행 이 기준금리가 상당히 견고하게 긴축적인 상황을 이어왔다고 볼 수가 있는 대목이죠. 그러니 한은이 이렇게 인하 분위기에 맞물려서 하반기에 금리를 내릴 가능성 거의 없다. 이미 금리가 저공비행 수준인데, 아무튼 캐나다에 이어서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한 것이 본격 전 세계적인 기준금리를 움직이는 새로운 국면으로도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지금 이렇게 금리를 내렸다가 다시 유턴할 가능성이 높은데, 여전히 잡히지 않는 물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얘기죠. 물가 지수가 2.4% 정도인데, 이게 다시 이전처럼 10%대로 재차 진입을 할 가능성도 있는 게, 유럽 경제가 그리 선순환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죠. 특히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전에 금리를 움직였다가 된통 뒤통수를 제대로 맞아서 다시 금리를 유턴해서 올렸던 전력이 있어서 지금 유럽 중앙은행이 움직이는 건
한시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지금 전 세계적인 금리 분위기는 아무리 자체적인 동선을 짜서 새로운 로드맵을 만들어 나가려 해도 기본적으로 미국 지표라는 기준이 아주 견고하게 중앙에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브레이크처럼 딱 걸려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 절대 미국 기준금리 부분에서 자유로운 나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유럽이 아무리 이렇게 자진방아를 돌려서 이런 얽히고 설킨 금리 난관을 극복하려고 인하를 단행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뾰족한 해법이 나온 것도 아니죠. 이렇게 0.25% 내린다 해서 시장이 그리 선순환적으로 돌아갈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렇게 금리를 계속해서 내릴 수 있는 입장도 아닙니다. 이번에 그냥 한번 슬쩍 움직여 본 건데 그닥 영향가가 없어 보이는 지표 이동으로 보이죠. 한마디로 뻘짓이라고 하는데 유럽이 이렇게 자체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새벽에 터진 미국의 고용 지표만 봐도 정말 아득한 머나먼 정글과 같은 길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마 연준은 금리 인상 얘기도 이번 달에 분명히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경기 지표가 심각한 상황에서 어떻게 금리 완화 버튼을 누를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한국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한은은 아무리 미국 쪽에서 양적 완화로 가는 카드 꺼내들어도 절대로 인하 버튼에 손을 갖다 대기가 곤욕스러운 부분이 많죠. 그만큼 지금 금리 부분이 야기할 부동산에서의 가장 내관과 같은 일들이 터질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특히 가계부채 인하 쪽으로 가면 완전히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될 거고 대출 부분에서 엄청난 본물이 다시 터질 게 뻔한데 엄청난 부실 야기할 위험 있죠. 게다가 부동산 PF 인상으로 가자니까 그냥 지금도 브릿지론 고이자 물고 있는 건설사들 죄다 죽을 수 있는 위험도 있죠. 그러니 인상 쪽 쳐다보지도 못할 겁니다. 이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한국만의 독특한 금리 환경이 만들어 놓은 그토록 유럽과 미국 쪽에서 그동안 금리를 올릴 때 우리는 끝까지 눌러놨기 때문에 다른 여타의 나라들이 기준금리 내리는 수순을 봐도 여전히 우리하고는 1% 이상의 차이가 날 정도로 상당히 높은 금리, 유럽과 미주 쪽은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는 금리를 움직이기가 하나는 거의 불가능할 거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3개월 연속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4천 건 넘어섰다고들 하는데 이것도 3천 건에서 살짝 웃도는 4천 건 초반으로 움직인 거래고 일단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 납입일 이전에서 거래를 트자는 집주인들의 서두르는 분위기가 거래를 6월 이전으로 몰아갔던 영향도 큽니다. 재산세 6월 1일 이전에 계약을 하면 매도자가 내지 않고 매수자가 내야 돼요. 이걸 노리고 몰고 간 건데 이런 영향 때문에 4천 건 정도 거래가 나온 거죠. 지표를 보더라도 6월 거래가 지난달 거래에 비해서 훅 하고 뒤로 처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기적인 요인에 의해서 거래량의 변화가 된다는 걸 예의주시하셔야 하고 결코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죠. 천천히 시장의 상황을 들여다보면서 선택지 정하셔도 얼마든지 시간적 여유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금 미국 변수가 강하게 터져 나올 수 있는 가능성 크기 때문에 또 한 번 집값이 새로운 변곡점으로 들어갈 가능성 아주 많아졌죠. 단기적이고 얇은 지표가 보여줄 수 있는 전체 그림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달에만 분양 건수가 거의 4만을 뛰어넘는 물량 쏟아져 나온다고 하죠. 근데 이 와중에 미분양 물량은 거의 6만에서 이제 7만으로 올라섰습니다. 거의 5개월 연속 증가 추세에 있는 건데 미분양 물량이 7만 건에 육박한 것은 작년 4월 이후로 다시 기록을 찍는 수준. 일단 지금 수도권 상황이 비상인 것은 수도권 미분양 물량이 거의 14,000 가구 정도 돼서 거의 22% 정도가 폭증을 하게 된 건데 이런 식으로 가자면 바로 이번 달에 나오는 분양 물량 4만 가구는 그대로 악성 미분양으로 남을 가능성 아주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축 분양에서 물량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다 보면 바로 건설 경기 악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현금이 분양 시장에서 기본적으로 돌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자금 압박 될 거고 이걸 빨리 털어내기 위해서 무순위로 돌리기 시작을 할 건데 요즘은 고분양가 그대로 물고 나온 무순위는 사람들이 잘 접근을 안 하죠. 아니 분양가적인 메리트가 전혀 없는데 어떻게 무리해서 진입을 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PF 문제 지금 빨리 정광석화처럼 해결을 하려 하지만 이게 살릴 기업, 죽일 기업 기준이 모호해서 제대로 옥석 가리기가 되겠느냐라는 회의론까지 나오는데 그냥 알아서 엎어지도록 놔둘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자성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부동산 시장은 금리 부분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아주 강한 고리가 있어서 미 연준의 확실한 금리 인상 카드가 다시 등 뒤에서 나올 공산도 크고, 시장은 인하 쪽으로 몰아가는 분위기라도 미국 경기가 이걸 비웃듯이 화랑의 모습으로 도망가고 있는데 이걸 어째? 그러니 한국 부동산도 똑같은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게 무수한 낙관적 전망은 이미 신기루 같은 전망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노도강마저도 집값이 오른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이게 모순인 게, 이렇게 노도강 집이 뜨거워지고 있었던 건 바로 서울에서 제일 집값이 내려갔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생아 대출 물고 급한 수요가 몰린 현상이었는데, 이렇게 살짝 수요가 몰린 틈을 타서 집주인들이 가격을 조정하고 나선다면 다시 수요는 손절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내렸기 때문에 몰린 거지 그냥 지금 올라간 가격 그대로 받으려고 몰린 게 아니기 때문에. 노도강 현상은 아주 지엽적인 부분이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동안 거의 뭐 반토막까지 갔었던 영끌족들이 혼비백산, 집을 던지고 나갈 만큼 가격을 절반으로 후려치는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수요가 급하게 이쪽으로 몰린 거였습니다. 근데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 사람이 달라진다고, 그렇게 거래량이 절벽을 향해 달리던 분위기가 특히 노원구 거래가 그나마 살짝 과열이 되니까 생각이 뭐 슬슬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기존의 가격표를 엎어버리는 집주인들이 있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다시 거래는 손절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노원구 실제 거래를 봐도 보도에서처럼 반전을 이루는 결정적인 상승 거래는 미미하죠. 대체로 그동안의 하락세를 그대로 떠안고 있는 부분이 큽니다. 중계동, 라이프, 청구, 신동아는 고점 대비 28% 정도 빠졌고, 월계동, 그랑빌 역시도 거의 뭐 30% 이상 빠지고 있네요. 상계동 쪽으로 가보면 상계역, 센트럴 푸르지오 역시도 30% 가까이 빠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 거래 현장에서는 뭐 상승 거래보단 하락 거래가 그래도 제법 눈에 많이 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서울 전체 거래에서도 마포구 상암동 쪽 상암 월드컵 6단지는 5월달 거래에서 고점 17억에서 9억까지 내려온 거래도 보입니다. 거의 뭐 50% 가까운 하락률을 보이네요. 그리고 강남에서는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거의 뭐 대장단지의 본작격이죠. 고점 39억 대비 33억, 6억 정도 하락한 거래가 성사가 됐고요. 마포구 쪽은 레미안 웰스트림 역시도 고점 23억 대비 17억의 거래가 됐습니다. 게다가 송파구 파크리오는 고점 25억 대비 20억이 깨지는 거래, 19억의 거래가 나오고 있네요. 이번 하반기에 집값의 중심이 될 강동구는 고독 아르테온, 고점 19억 대비 14억의 거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 대장단지들, 서울 상승세라는 말이 무색하게 현재 실거래로 올라오는 지표들은 상당히 약세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거래가가 나온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 낙관론은 무성하지만 실제 미국 고용지표가 천장을 뚫는 것처럼 한국 부동산 시장도 그대로 이런 분위기를 떠안고 갈 가능성 아주 크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미연준의 금리 인상 그냥 뭐 무조건 단행할 분위기도 역력합니다. 오늘 새벽에 터진 미국 고용지표는 역대급으로 뭐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죠. 여전히 사람들의 전망이 지표가 그걸 부정하고 있는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한국 부동산 시장 역시도 너무 이런 전망이 난무하고 있어서 정확한 지표의 이동을 봐야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 잘 체크하시고 골든타임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